나경원 후보의 공소 취소 부탁, 이 폭로에 이어서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조성 의혹까지 이 사법 리스크를 자꾸만 서로 간에 키워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을 거듭 제기하자 한동훈 후보도 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동훈 특검은 어제는 뭐 다 지난 일이라 했지만 지금 댓글팀 같은 새로운 것들이 올라오게 되면요. 그 사실관계가 사실이라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사실관계가 만약에 밝혀지게 되면 아무리 이게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당심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끝까지 원희룡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이 축제해야 할 미래를 봐야 할 전대를 혼탁하게 인신공격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자, 한동훈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서 이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건데요. 사법 리스크, 그것만 남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송 국장님. 저는 사법 리스크는 이제 각 개인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죠. 네. 그런데 저는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어서 탄핵 리스크까지 생긴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이 상황으로 가면. 네. 왜냐하면은 지금 그 이재명 전 대표가 계속 탄핵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탄핵 그 청문회도 열고. 네. 그런데 탄핵 거리가 없는 거예요. 탄핵 거리가 없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직권 남용 같은 거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나온 댓글팀 운영이나 당무 개입이나 아니면 또 그 공소 취소 청탁이나 네. 이런 것은 탄핵 거리를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탄핵 거리를 투척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상황으로 지금 국민의힘 안에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108명인데 8명 이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같은 진영 안에서 지금 이제 108명이 국민이 만들어준 개헌 저지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상황이 악화되면 8명이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된다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질 수 있고 그다음에 탄핵 그 의결도 그 민주당이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민주당이 무리하게 막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을 막는 것이 대통령의 거부권인데 네. 거부권 행사도 무력화되는 거예요. 거부권을 행사해도 제 의견을 하면 3분의 2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의도 정치는 물론이니와 우리나라 국정 운영이 어떻게 되는 상당히 겁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그 드라이버는 더 강하게 걸릴 것이고.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그 전당대회 끝나면은 상당히 이 여건이 전체적으로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또 이 한동훈 후보의 약점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고들었습니다. 총선 후 윤 대통령의 만찬 요청을 거절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빌미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대위원장 된 게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던 게 맞습니까? 그걸 배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화도 많이 했죠. 통화도 했죠. 대통령과.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 비대위 해산하면서 같이 점심 식사하자는 것을 거절하셨죠? 제가 당시에 그 몸이 안 좋은 상태였고, 예. 그래서 제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근데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권유, 지명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비공식적인 식사 제의가 추가적으로 2번 이상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절했을까? 총선 직후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는 그건 당연히 안 한다라는 분위기였고요. 또 이거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상상력이 풍부하시고 70년 동안 늘 이렇게 뇌피셜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네, 최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저 두 사람이 나누고 있는 대화는 아마 오늘까지가 유효기간으로 끝나고 그렇겠죠. 이제 그 이후는 이제 당원들 투표가 나흘 동안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끝나면 역시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든 그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그 이른바 이제 당정 관계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송 국장도 해 주셨는데 이제 거기서 이어서 본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원희룡 후보가 예. 저런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예.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되더라도 원희룡 후보가 이번 선거 경선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왜 문제를 저렇게 자꾸만 과거지향적이고 퇴행적인 걸 제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특히 이제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왜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졌느냐, 그야말로 네. 정말 대패를 했느냐라는 얘기는 자꾸 한동훈 후보의 뭐 이제 패배 책임론도 얘기합니다. 책임이 있겠죠. 네. 그 여당의 어떤 선거의 지휘관이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가장 결정적 패인은 이정석 장관 출구권이었어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이었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얘기한다면 이른바 윤 대통령의 대파 논쟁이 과도하게 이제 부풀려진 면이 있다더러 그런 네. 게 이제 종합됐던 거였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17% 차이로 대패했을 때 네. 이게 총선의 전초전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는 놔두고 무슨 한동훈 후보가 총선 끝나고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는데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아직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건 정말 퇴행적이에요. 네. 지금 야당의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압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대선 여야 통틀어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물론 재판 지연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패인이 뭔가에 대해서 저도 원희룡 후보쯤 되면 제주도지사도 하고 말이죠. 네. 삼선 의원 출신이고 장관도 했고 그럼 다른 걸 네거티브를 제기하고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더라도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일정 부분의 과열도 불가피한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는 본질을 너무 벗어난 거예요. 네. 패배에 당신도 책임 있다고 지적하되 그럼 우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당 정황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쇄신해야 된다.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요 야당을 당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민주당은 뭐 제가 민주당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눈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굉장히 좀 우려했을지 몰라요. 네. 이 원희룡, 나경원 뭐 쨍쨍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한동훈까지 이렇게 네. 윤상현. 근데 지금은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거 막상 보니까 뭐 자기들끼리 이전 투구하고 점입 가경이네. 아마 속으로 쾌재 부르고 있을 겁니다. 네. 그걸 누가 마련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동훈 후보도 왜 마지막에 그 공천 취소 얘기를 폭로했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뭐 이 선거가 끝나면 또 대통령 임기가 오래 남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우려할 정도 안 갈 수 있다고 봐요. 대통령 임기가 적게 남았으면은 분화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서로 당정관계가 악화 일로로 가면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결국 정치라는 게 이익을 계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 때 그렇게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여당이 막 완전히 분화하거나 막 탈당하거나 이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적어도 이번에 지금 경선 기간에 보여준 이 중진들의 모습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여권의 왜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고 성취하는 그게 없느냐라고 제가 그거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